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창한 가을 날씨인데 야외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대신 여기 토크쇼 마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경제신문에 1988년에 입사해서 신문사에 입사하면 여러 부서 돌립니다. 경제부도 가고 산업부도 가고 사회부도 가는데 거친 다음에 1998년부터 20년 동안 부동산 분야 취재하고 기사 써오다가 작년에 퇴직하고 부동산 분야 홍보 회사입니다. 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토크쇼에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어 보겠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이주연 대표님입니다. 혹시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직방 TV 진행하고 계시고요. 온라인에서는 저거죠, 그 월세 1,000만 원 받고 싶은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해서 별명이 월천대사십니다. 월천 재테크 카페 운영하시기도 계십니다. 이주연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TV 뉴스 같은 데서 멘트 많이 해주시죠. 김기정 위원님이신데요.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이십니다. 김기정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규정입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되게 영광스럽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도움되는 유익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제도,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죠. 근데 사실 이게 적용도 되기도 전에 벌써 굉장히 화제, 얘기,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거 아마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목표로 상한제를 시작하는 건데 외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전망,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좀 더 두 분 위원님들하고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위원님. 네,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정부의 추가 규제에 관련된 영향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 가격을 정해놓는 제도잖아요. 정부가 최근에 강남권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몇몇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강남 재건축 등 이런 고가 재건축 정비단지를 타겟으로 해서 민간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추가 규제 방침을 지난 8월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달 10월 초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정량 요건 채우는 지역에 이제 뭐 세부적으로 동단이나 이렇게 좀 핀셋 규제를 해서 10월 말에 관련법 개정이 끝나게 되면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실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일단 방침을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신문 보면 그 어디죠? 미성 잠실 거기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되더라도 후분양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구조에서 내용 보면 그 상한제 아까 말하는 토지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산정받으면 허그 관리하는 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맞는 구조인가요? 사실 각 사업장이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기는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가 규제가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맞다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 시행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규제인 지역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주변에 최근 공급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은 주변 시세보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느니 불확실한 이런 규제 상황이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토지 가격은 계속 주요 도심 인프라 괜찮은 것들은 오르고는 있으니까요. 그런 변동성에 조금 기대어 보겠다라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후에 주택 경기 상황이나 지금 거시 사이클이 혹시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사실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섣불리
갑자기 선분양으로 다시 뭐 결정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신중론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70년대부터 지어진 아파트 노후도가 워낙 높아져서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는 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늦추게 되면 사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인 새 아파트 희소성이나 상대적인 가격 이런 가중 뭐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의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규제는 적어도 이번 정권에선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지금 좀 후반 단계에 있는 공급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사업장들의 가치는 저는 꽤 높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그런 희소성이나 도심의 경쟁력 이런 걸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분양받고 약간의 좀 장기 보유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주거 상품 중에서는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인 이런 규제의 영향과 좀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 상품으로서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 대상 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시면서 의사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저는 요즘 계속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또 같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